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일과 에너지가 끝났더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와서 힘들었죠. 자, 그런데 이런 불행하게도 전기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고비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과목인데 힘듦의 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자, 이런 때일수록 단순하게 제목의 순서부터 차근차근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접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준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위기의 순간은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내가 성공한다면 성공의 가치가 그만큼 커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류의 발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자석의 운동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유도라고 하는 건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즉, 여기서는 코일이 움직여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혹은 자석이 움직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기에 대해 배우는데 전기는 2학년 때 배우긴 했죠.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 같죠? 내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까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전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뒷 얘기들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함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전하라는 말이 있었죠. 전하라는 게 뭐였나요? 전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적 성질이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전기적 성질,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 있었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이 뜬 것을 플러스 전하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띈 것을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성질은 두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전하량이라는 것도 우리 배웠었는데, 전하양 어느 정도 있는가, 이 크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전하량의 단위는 이 쿨롱이라고 해서 C를 썼습니다. 읽을 땐 쿨롱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우리 I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전하는 이 Q라고 많이 씁니다. 자, 전류는 영어로 커런트입니다. 커런트는 대문자로 C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I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의 양을 얘기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전하가 얼마나 흘렀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럼 얘의 단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쿨롱의 전하가 흘렀느냐, 그래서 쿨롱 per sec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얘를 줄여서 우리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었었습니다. 암페어 라고 읽었었죠. 전류는 옆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하가 이동하는 겁니다. 전하는 플러스가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이동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갈까요? 네,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네, 반대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실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예전에는 이 전자가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여기 전류가 뭔가 흐른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흐르는 게 뭐가 이동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방향을 일부러 정해놨습니다. 그냥 한쪽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플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얘기하게 되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문자 V를 사용하게 되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해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위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몰라도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나 가야지 나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위치에너지 차라는 표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위치에너지 배웠었죠? 역학적 위치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는 뭐였었냐면은 높이에 따라 가지고 물체가 손을 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기적 에너지에서도 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차이를 우리는 전위차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차를 얘기하게 되냐면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 에너지 차에 의해서 전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전압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비례하여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다 라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단위는 뭐였었나요? 볼트가 됐었죠. 전압이 커질수록 그만큼 에너지 차이가 커지게 되니까 전하가 빨리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종이판을 놔뒀는데요. 종이판 위에 이렇게 펜을 놔뒀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펜을 이렇게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은 펜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게 되죠. 또르르 굴러가게 되는데 이 높이 차이가 커질수록 굴러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 높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높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충전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저항입니다. 저항은 이제 대문자 R을 쓰게 됩니다. resistant라고 얘기하게 되죠.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전류 I 값하고는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배웠었습니다.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저항하고는 반비례하고 전압과는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르스테드가 실험을 하면서 이런 발견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장 뭐였나요? magnetic field라고 하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자석의 세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석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공간의 넓이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자석이 세질수록 자기장도 세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류 I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작년에 설명했었어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를 표시하게 되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류가 저희 오른손이거든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 이 감기는 방향, 이 손끝의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동심원이 있는데요. 동심원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화살표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그리고 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그리냐면요, 이 빨간색이 보통 나침반에서 N극이 되죠. N극. 자, 그러면은 N극의 반대표는 뭐가 있을까요?
S극이 있겠죠. S극. 반대편엔 S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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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합시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자,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요?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주변에다 철가루를 뿌려놨더니 어떻게 되냐면 철가루가 이쪽에 많이 모인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촘촘한 게 덜해진다 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전선과 가까울수록 원인이 되는 놈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장이 세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른손 법칙에 통해서 전류와 자기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이 직선 도선을 요번에 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플러스, 반대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의 자기력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른손으로 감싸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위로, 여기선 지금 위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했었을 때 오른손으로 감싸버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전류가 아래로 가고 있죠. 아래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감싸지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감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감싸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설명해 봤었고요. 자, 이번엔 코일을 감았죠. 여러 번 감은 겁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선을 여러 번 감았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오른손이죠?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은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거잖아요. 지금 짧은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쭉 한번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걸 정리한 이유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전류란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장이라는 내용, 자기력선이라는 내용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작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력선의 밀도차 그리고 전자기력의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데요. 모터요.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안에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흘러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왜요?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석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도 있었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였어요? 자기장은 N에서 S가 되죠.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 한번 표시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네요.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네,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죠?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무슨 표시냐면요. 수직으로 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X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 표시해 볼게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오른손으로 감싸면은 위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 옆에서는 아래, 밑에서는 왼쪽, 그리고 이쪽에서는 위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 그림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자기장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있던 자기장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N에서 S로 자기장이 있었다고요. 그죠? 이 그림을 옮겨볼게요. 이렇게요. 기본 자기장은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N에서 S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류에 의해서 지금 자기장이 또 생겼잖아요. 빨간색 선이요. 위쪽에 보시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 되고 있으니까 얘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상쇄되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는 지금 두 개의 방향이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강이 되는 겁니다. 밑에는 밀도가 빽빽하고 위에는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게 됐죠. 자,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배웠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전류, 자기장, 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FBI 이런 식으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F는 힘, 그리고 자기장은 B, 그리고 전류는 I 해가지고 뭐 FBI 이런 식으로도 아마 배운 친구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이 힘은 왜 생겼냐면은 지금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 때문에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빽빽한 쪽에서 빽빽하지 않은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빽빽한 쪽에서 빽빽하지 않은 쪽, 고에서 저로 힘을 받는 것은 자연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기압이 있겠죠.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이 되죠. 그리고 물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력선의 밀도 차, 마찬가지로 밀도 차이가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 전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전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 과정, 힘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자,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 전까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놔두고 그 사이에 전해진 물질을 놔서 두 물질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은, 자, 그를 통해서 회로의 전기를 흐를 수 있게 되는 이런 전지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든다, 즉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발전기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발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자, 전자기력, 이 힘은 왜 발생했느냐를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력선의 밀도 차 때문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힘을 줘서 전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석을 움직이는 방법, 첫 번째, 아니면은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N극이 있어요. 반대편은 S극이겠죠?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코일을 만들어요. 원형 코일을 만들어 놓고 자석을 접근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석이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코일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면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뺄 수도 있겠죠?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제 전류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상에 있는 것들은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찰력.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어요? 탄성력. 이런 것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래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 자기력선의 밀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류가 발생하는 걸 실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유도다, 발전기의 원리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것은 전동기의 원리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생기는 자석, 그리고 원래 자석 있다라고 하면 자석과 자석 사이에 힘이 발생해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이 자석과 자석 사이 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둘 사이에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데요. 반대로 자기력선의 밀도 차이를 우리가 힘을 줘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전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한 내용들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모르는 내용들은 체크해 뒀다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